안녕하세요. 창의경영연구소 대표 조관일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 강의 주제는요, 퇴직한 이후 노후의 부부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관계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너튜브에서 한번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460만 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클릭을 했어요. 450만이면요. 우리나라 성인 인구 5명 중에 한 사람씩 클릭을 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는가 봤더니요. 부부관계라고 했더니 섹스를 생각하신 거예요. 아, 부부관계라고 하니까 노후에는 섹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많이 클릭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댓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섹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부부간의 인간관계, 과연 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노후의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100세 시대에 과연 노후에 과연 우리는 부부간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반성해보고 돌아보고 고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노령화되고 고령화됐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광고를 즐겨보십니까? 저는요 광고를 아주 즐겨봅니다. 왜냐하면 광고에서 강의거리를 발견할 때가 많고 광고에서 또 유머거리를 발견할 때가 많기 때문에 광고를 유심히 보는데요. 광고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요즘 광고에 이런 광고가 많구나. 여러분들 요즘 광고 중에 특히 약 광고 중에 어떤 약 광고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세요? 식품 광고 중에서 어떤 식품에 관한 광고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얼른 떠오르지 않으시죠? 생각 안 해보셔서 그렇습니다. 저는 유심히 그걸 체크해 봤는데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약 광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관절에 관한 것입니다. 관절약, 관절기능식품입니다. 동의하시죠?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씨름 선수 출신이신 이만기 선생님도 관절약을 선전하시고 가수 김연자 선생님도 하시고 이게 관절을 광고하는 경우가 많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관절 아픈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관절 괜찮으십니까? 어쨌거나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은퇴하고도 4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40년을 더 사는데 어떻게 하면은 일거리를 더 만들어낼 것인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이런 것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부부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노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3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돈, 둘째는 건강, 셋째는 일거리라고 합니다. 돈을 얘기하는 분들은 아직 노후 준비에 돈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분들은 돈을 먼저 꼽죠. 그런데 노후 준비에 돈이 제대로 되신 분들은 뭘 꼽느냐? 건강을 꼽죠. 왜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건강이 최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분은 야, 건강하면 뭐하냐? 돈이 없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없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하고 건강은 상대적이에요. 돈과 건강.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또는 건강을 위해서 일자리, 일거리를 요구하죠. 일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돈도 벌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거리를 생각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노후에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하면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돈, 건강, 일거리 외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가 제일 중요하죠. 얼마 전에 제가 너튜브에 친구 관계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요, 수많은 댓글이 들어왔는데 뭐라고 하느냐? 노후의 친구 다 말짱황이더라. 다 필요 없더라. 다 떠나더라. 배신하더라. 남는 것은 배우자밖에 없더라고 하는 댓글이요. 수십 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 노후에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부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멋지게 잘 살고 계실 줄 압니다만은 그 밖에 많은 분들은 노후의 부부관계가 생긴 대로 삽니다. 생긴 대로 삽니다. 타고난 대로 산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로맨스가 없죠. 로맨스가. 이런 우스개가 있었죠.
어떤 노인 두 분이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서 수수께끼 맞추기를 합니다. 이 글자를 보여주면은 몸짓으로 맞춰주는 거죠. 몸짓을 이렇게 할아버지가 하면은 할머니가 맞추는 거죠. 그 사회자가 글자를 보여줬어요. 글자는 뭐였냐면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천생연분을 몸짓으로 설명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몸짓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천생연분 이럴 줄 알았죠. 근데 당신하고 나 사이 했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왼수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 왼수 말고 네 글자 하니까 평생원수. 이게 우스갯소리로 나왔는데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할머니 입장에서 볼 때 남편하고의 관계가 왼수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부부관계를 하는데 이건 섹스입니다. 부부관계를 하는데 부부관계를 할 때마다 자꾸만 아내가 불을 끄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 얘기, 물론 우스갯소리예요. 그냥 이렇게 한편으로 듣고 한편으로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말이죠. 당신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렇게 수줍음을 타느냐. 그랬더니 그 아내 불을 켜고 부부관계를 하면 당신 얼굴 보면 기분이 상해서 그렇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 보면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느 신문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부부간에 정이 똑 떨어지는 1등을 꼽았는데요. 방귀를 끈 다음에 남편이 방귀를 낀 다음에 그 가스를 손으로 잡아가지고 아내 코에다 갖다 대는 게 부부간에 정이 똑 떨어지는 1등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부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만은 우리는 노후가 되면서 마구 다 허물어버리죠. 허물어버리다 보니까 좀 더 정교하게 계획된 부부관계를 살지 못하고 생긴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이 점점 떨어지는 노후의 부부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바꾸자는 겁니다. 이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 텔레비전을 보실 필요가 없으실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대개 이런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말이죠. 잘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텔레비전을 안 봅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신 다음에 많이 좀 말을 갖다가 퍼뜨려서 야, 노후의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긴 대로 사는데 부부관계에서 정이 똑 떨어지는 게 방구를 끈 다음에 그걸 가스를 손에다 잡아서 코에다 갖다 대는 게 1등이라고 하더라. 말을 좀 많이 퍼뜨려 주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많이 요즘 보지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다. 4차 산업혁명합니다. 그리고 뭐 AI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요. 아니 나보고 뭐 어쩌라고.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내 입장에서 볼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뭘 어떡하라고. 그렇다고 제가 말이죠. 이 나이에 무슨 AI 공부를 할 것도 아니고 컴퓨터 공부를 다시 할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유명한 구호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보다 중요한 건 자기혁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강의를 할 때는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자기혁명 이걸 외치게 합니다. 자기혁명이 더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아무리 온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고치지 않으면은 말짱황이죠. 자기를 바꿔야 됩니다. 자기혁명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자기를 바꾼다는 게 뭐 별겁니까? 남편이 요리하는 거, 이게 혁명이에요. 남편이 요리하는 거 혁명이에요. 또는 아내가 말투가 상냥하게 바뀌는 거 혁명이에요. 우리나라 아내의 공통된, 물론 신세대하고 우리 지금 노후를 맞이한 기성세대하고 다릅니다. 지금의 신세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노후를 맞이한 노후의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노후 세대의 아내의 공통점이 뭐냐면 말투가 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야, 툭툭 쏘죠. 쏘다 보니까 남편으로서는요, 아내와의 관계가 삭막해지고 아주 싫어집니다. 제발이지 말이죠. 상냥하게 말하세요. 상냥하게 말한다는 게 왜 좋은 줄 아세요? 상냥하게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인상이 웃는 얼굴이 됩니다. 아이, 여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웃는 얼굴이 됩니다. 만약에 투명하게 말해서 여보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이 쌍심지가 돋게 되죠. 그래서 상냥하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투를 바꿔요. 이것만 하나 실천하시더라도 오늘 자기 혁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 남편이 요리하는 것,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자기 혁명을 이루는 겁니다. 요리가 뭐 별겁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하죠. 요리를 하라 하지만
실제로 요리하는 거 배워가지고 무슨 요리사 될 일 없고, 그렇다고 말이죠. 무슨 뭐 스테이크에서부터 뭐 된장찌개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요리를 전부 섭렵할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그런 것을 노후에는 해먹지 않습니다. 된장찌개라든가 또는 라면을 끓이더라도 좀 더 맛있게 끓이는 거, 다시 말해서 부엌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밥을 하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요리를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요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다른 것이죠.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에 아내에게 암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아내가 입원을 했는데, 입원하고 있는 아내의 그 자는 모습,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봤더니요, 내 아내의 평생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내의 평생은 무엇일까 하고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느낀 것이, 아내는 평생 전업주부로서 우리 집안의 여자 머슴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평생 동안 요리하고, 즉 음식을 만들고 부엌 살림을 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 출세가 뭐라고 말이죠. 그걸 어떻게든지 출세하기를 바라면서 또 좋은 학교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뒷바라지한 것이 아내의 평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서 나올 때 아내한테 약속을 했어요. 여보, 이제 당신은 아주 얄미울 정도로 당신 건강만 잘 챙겨라. 그러면 내가 부엌 살림은 내가 하겠다 하고는 그다음부터 제가 요리를 합니다. 요리라고 하는 게 별거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요, 그냥 떡 구워가지고 상 차려서 내놓으면 그거 가지고 아침에 떡 한 쪼가리 먹고 과일 한 쪼가리 깎아서 놓으면 그거 먹고, 이게 요리죠. 별게 요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요, 실제로 손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 100여 명 정도의 남자 청중이 있는 데서 요리를 하는 분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요, 7명밖에 손 안 들더라고요. 심지어는요, 강의 끝나고 난 휴식 시간에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남자 보고 요리하란 말 하지 마세요. 왜요? 했더니요, 평생 돈 벌어다 줬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요리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 부부관계가 그 모양 그 꼴이죠. 이게 말을 함부로 해서 죄송한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요리하는 것, 이게 혁명입니다. 아내의 말투가 바뀌는 것, 혁명입니다. 이 말투 바뀌는 게 혁명이라는 것, 지금 아내의 말투가 퉁명스러운 분은요, 아내한테 말씀해 주세요. 여보, 말투를 상냥하게 바꿔줘. 그게 혁명이야. 내가 조간일이라는 사람한테 얘기 들었어.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욜로라는 말 쓰죠. You only live once. 당신의 한 번뿐인 인생. 그런데 지금 노후에 한 번뿐인 인생인데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냥 생긴 대로 부부관계를 해왔는데 앞으로도 생긴 대로 가시겠습니까? 이제는 좀 쇼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내가 쇼를 하고 남편이 쇼라고 하더라도 그걸 하다 보면 나중에 진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한 번쯤 나를 혁명해가지고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보시죠.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성공입니까? 출세한 게 성공인가요? 그거 별 볼 일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요, 직장에서 상당히 고위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요, 그거 무슨 승진 빨리 하겠다고요, 아등바등 하면서 거기까지 높이 올라가니라고 희생한 것을 따져보면은 그야말로 속된 말로 말짱황이에요. 그거 별거 없어요. 지금 말이죠, 옛날에 고위직에 올라갔다고 해서 지금 말이죠, 내가 고위직에 올라갔어, 누가 알아줄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어디 가면요, 외롭습니다. 그거 말짱황입니다. 인생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주 좋은 그 글귀가 있더라고요.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Good to Great. 훌륭한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이런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이 책을 쓴 사람이 미국의 지필가 짐 콜린스입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짐 콜린스,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공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이란 당신의 배우자가 해가 갈수록 당신을 더욱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성공이란 당신의 배우자가 해가 갈수록 당신을 더욱 좋아하고 존경하는 게, 그게 성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해가 갈수록
더 깔보고 아유 저런 인간이 어떻게 옛날에 고위직에 올라갔을까. 만약에 배우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욱 존경하고 더욱 좋아지는 것. 만약에 말이죠. 부정부패한 어떤 공직자가 있다고 칩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배우자는 알잖아요. 아유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고위공직에 있었으니 이 나라가 잘 될 턱이 있나 한다면은 그것은 성공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날이 갈수록 더욱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바뀌어야죠. 아내의 입장에서 또 그렇고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도 날이 갈수록 우리 아내 옛날에는 띡띡거리고 말투가 퉁명스럽고 화를 잘 내고 신경질적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애교도 있고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품격 있게 행동한다면 그래서 나는 내 아내가 너무 좋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아내로서는 성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짐 콜린스의 이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퇴직한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경쟁력이 막강해요. 근데 남자는 늙으면은 가치가 별로 없어집니다. 남자는요, 퇴직하고 난 다음에 급전직합니다. 근데 여자는요, 퇴직한 다음에 경쟁력이 아주 막강해요. 제 아내 보니까 지난번에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하는데요. 제가 먹다 남겨둔 소주 반 병을 냉장고에다 넣어놓은 것을 가지고선 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보, 그 소주 반 병 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 했더니 오늘 모임이 있는데 모임이라고 해봤자 누구네 집에 놀러 가는 거예요. 모임이 있는데 이 소주 반 병 가지고 가면 아무개가 말이죠. 아주 알맞게 취할 것이다고. 근데 남자는 그게 안 되잖아요. 소주 반 병 가지고 친구 만나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달라요. 여자는요, 경쟁력이 막강합니다. 근데 남자는 늙으면은 경제적 가치가 거의 떨어진다는, 돈 못 벌면은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남존여비라고 하죠. 남존여비 잘 아시죠? 우스갯소리로 누가 만들었는데 남자가 존경받으려면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 수밖에 없다. 이게 남존여비죠. 남자가 존중받으려면 여자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다. 제가 그걸 보고 저도 사자성어를 만들어냈어요. 남녀평등.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남녀평등. 이거 만든 지가 한 10년 됐는데 남녀평등이 뭐냐?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등신이다. 이 얘기를 하면요. 또 남자들 분들 중에 항의하는 분도 있어요. 아, 왜 남자를 등신이라고 하느냐. 우스갯소리로 한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따위 식으로 살면은 등신이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 거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릅니다. 여자는요, 노후가 되면요, 친구가 늘어납니다. 친구가 많습니다. 남자는요, 은퇴하고 노후가 되면요, 친구가 확 줄어듭니다. 퇴직한 첫 해에는 친구가 많은 것 같죠. 두째, 셋째 갈수록 친구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엔 없어집니다. 거기다가요, 여자는요, 친구를 만나도 돈이 들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나도요, 전부 다가 뭐, 어떻게 합니까? 돈을 걷어가지고 회비로 먹고 회비로 놉니다. 근데 남자는요, 회비로 먹고 놀 뿐만 아니라 돈이 왜 드느냐? 만나면 술을 먹어야 됩니다. 친구가 떨어지는 이유도 술을 안 먹다 보니까 나중에 친구가 떨어집니다.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야, 관이라 만나자 하면은요, 당장 술 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여자는요, 잘 웃습니다. 여성들 노는 거 한번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세요. 깔깔대고 웃습니다. 잘 놉니다. 수다 떱니다. 여러분, 노후에 수다를 떤다는 게, 떤다고 하는 표현이 좀 안 좋긴 합니다만, 수다라고 하는 게 경쟁력입니다. 남자는요, 말수가 적어집니다. 말수가 적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여성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웃기 때문에, 잘 수다를 떨기 때문에 활기찹니다. 거기다가 여성들은요, 요리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주방을 장악합니다. 근데 남자는요, 삼식이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1식이, 2식이 되면 좋은데 3식이가 돼가지고 아내 보고 말이죠. 밥 해달라고 합니다. 요전에 제 아내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놀러 나갔는데 금방 돌아왔어요. 아, 왜 또 금방 왔느냐? 가서 보통 나가면 한 서너 시간 있다 오는데 1시간 있다가 왔어요. 왜 1시간 있다 왔느냐 했더니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누가 전화했느냐? 남편이 전화했더래요. 남편이 전화해가지고 아, 어디서 뭐 하느냐? 빨리 와서 점심 차려달라고 전화가 왔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친구가 점심 차리러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왼수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 점심 정도야 본인이 라면 정도라도 해서 먹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보고 들어와서
밥을 해달라고 하니 이 부부관계가 좋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자는요, 점점 활기차지고 남성 호르몬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성은 오히려 화병이, 아주 남편 때문에 말하는 화병이 나는 데 비해서 남자는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한번 크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젊은 부부하고 노후 부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결정적인 차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함께 있는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젊은 부부는 지금은 더군다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함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죠. 각자 일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젊은 시절에는 계속 나가서 일했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적지요. 그런데 노후의 부부는 지겨울 정도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더군다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 부부들은 옛날 부부들은 어땠느냐면은 옛날 부부들은 남편은 나가서 일을 했는데 옛날에는 주 5일제 근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함께 있지 못했는데 이제 떡하니 남편이 집에 와서 방콕합니다. 하와이 합니다. 하와이가 뭔지 아시죠? 하루 종일 와이프 옆에 있다는 얘기죠. 하와이 합니다. 지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집에 있는 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옛날에는 바깥에 출근하고 나면은 남편이 출근하면 아내로서는 자유로웠잖아요. 싸울래야 싸울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집에 쏙 박히고 있으니까 싸울 시간밖에 없습니다. 싸움만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아내가 집에 있고 남편이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출근한 다음에 아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몰랐지만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집에 와서 보니까 아내의 하루가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여기를 안 치웠느냐, 저거는 왜 저렇게 했느냐, 뭐 했느냐, 뭐 밥이 왜 이러느냐 말이죠. 애들은 어떻게 됐느냐. 잔소리가 심해지죠. 여러분, 아내의 잔소리와 남편의 잔소리가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아내의 잔소리는요, 전부 남편을 위한 잔소리입니다. 여보, 술 좀 그만 먹어요. 담배 끊어요. 제발 운동 좀 하세요. 이렇게 남편을 위한 것이 잔소리가 아내의 특징입니다. 근데 남편의 잔소리는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왜 밥이 이러냐, 반찬이 왜 이러냐, 내 방 좀 치워라, 이불 좀 빨아라, 옷 좀 개라, 다림질하라. 전부 자기를 위한 잔소리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모여 있으니 이 부부관계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겹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정적 차이가 함께 있는 시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파워, 부부의 파워의 차이가 납니다. 젊은 부부는 파워가 비슷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노후 부부하고 젊은 부부하고 파워가 차이가 많이 나죠. 우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노후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 주방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노후의 파워는 주방에서 나옵니다. 주방을 장악하는 사람이 권력자라는 거죠. 근데 주방을 장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의 대부분 아내가 주방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파워가 역전됩니다. 옛날에 돈벌이를 해올 때는 남편이 파워가 셌죠. 왜냐? 돈을 벌어오니까. 그러나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계속 돈을 벌어오는 사람은 그 파워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집에서 있는 사람, 일거리가 없는 사람, 취미거리밖에 없는 사람은 파워가 아내한테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연금이 아내 몰래 쓰기가 어렵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굉장히 많이 모아놔가지고 딴 주머니를 차놓은 남편이 있을 경우에는 괜찮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연금 정도밖에 없으면 그 연금이 누구한테 갑니까? 아내가 관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파워가 남편에서 아내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즉 파워의, 즉 권력의 차이가 젊은 부부하고 나이 든 부부하고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는요, 기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질이 달라집니다. 아내하고 남편하고 아내, 나이가 들어가면 젊은 시절에는 남편의 남성 호르몬 분비 비율이 높다고 하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어가면은 아내의 여성 호르몬 비율이 낮아지면서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 높아지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역전돼 버립니다. 기질의 변화가 일어나죠. 따라서 여성은 공격적이 되는 반면에 남편은 방어적이 됩니다.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내는
화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고, 왜 화가 나느냐? 남편 하는 거 보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병에 시달릴 확률이 높아지고 남편의 경우에는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은 점점 부부관계가 좋아질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 나빠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완전히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를 오늘 이 시점에서 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노후가 되면은 아내하고 남편하고 친구가 꼭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아내, 처, 마누라, 부인, 와이프가 필요하고, 여자는 돈, 딸, 친구, 강아지, 찜질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내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남편은 그런데 비해서 아내는 오히려 남편은 안중에도 없다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이 관계를, 이 방송을 들으면서 화끈하게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자기 혁명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자기 혁명, 이걸 외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하러 갈 때도 말이죠. 아내가 말이죠. 여보, 오늘 당신이 웬일이요? 왜 요리를 하려고 해요? 하면요. 이제는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자기 혁명, 내가 혁명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말이죠. 노후에 지켜야 될 후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후수가 뭐냐면요. 이 중국에서 옛날에 장개석 총통이 있었던 중화민국 시절 얘기입니다. 중화민국 시절에 중국의 4대 미남 중에 한 사람이 후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후수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중화민국의 7대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결혼이었습니다. 후수라는 사람이요. 아주 미남인데다가 색시를 얻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것이 7대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결혼이 뻑적지근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같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노후가 돼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3종 4덕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3종 4덕. 원래 3종 4덕이라고 하는 게 아내가 남편을 잘 따라야 된다는 그런 것인데, 이 후수라고 하는 사람이 3종 4덕을 거꾸로 해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해줘야 될 3가지 종과 4가지 덕을 얘기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3종은, 첫째 종은 뭐냐? 아내가 외출할 때 잘 모셔라. 아내가 외출할 때 잘 모셔라. 이게 3종 중에 으뜸입니다. 아내가 외출할 때 잘 모셔라. 두 번째는 아내 명령에 절대로 복종해라. 아내 명령에 절대로 복종해라. 기분 나쁘십니까? 아내 명령에 잘 복종해라. 세 번째는 뭐냐? 아내가 말 같지 않은 말을 해도 맹종하라. 아내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더라도 맹종해달라. 이것이 3종입니다. 3가지 따르라 이런 얘기죠. 4덕은 뭐냐? 덕인데 덕. 첫째 덕은 아내가 화장할 때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라. 이게 1덕입니다. 두 번째 덕은 아내 생일을 절대 까먹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2번째 덕입니다. 세 번째 덕은 아내로부터 야단을 맞을 때 말대꾸를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덕이 아내가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그 후수가 자기가 말이죠. 중화민국의 4대 미남이요. 7대 사건에 해당되는 그런 뻑적지근한 결혼식을 한, 그리고 미국의 유학파로서 말이죠. 이 세상에 이룰 것을 다 이룬 사람이 나중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뭐니 해도 아내한테 잘하라고 하는 3종 4덕을 우스갯소리로 부르짖었지만 이것이 꼭 우스갯소리 아니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하기 나름이에요. 거꾸로 말할 수도 있죠. 남편은요, 아내하기 나름이죠. 이 4가지 덕과 3가지 종, 이것을 아내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아내도 이것을, 이런 혜택을, 이런 그 받음을 할 것만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떻게 베푸실 건가를 나름대로 3종 4덕을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지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이 구조를, 머리의 구조를,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행복이 보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조론. 이혼이 아니라 조론. 결혼을
졸업하는 거죠. 결혼 생활을 졸업하는 거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회수 선생님께서 졸혼을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죠. 제 고향이 강원도 춘천인데 원래 그분이 춘천에 사셨기 때문에 좀 이렇게 뵌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부부가 졸혼을 해서 따로 살았어요. 이것이 일본에서 돌아왔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탤런트 중에서도 졸혼한 분이 있고 가끔 가다가 졸혼했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졸혼이라고 하는 것이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돈 없는 사람은 졸혼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졸혼하려면 우선 집이 두 채가 있어야 돼요. 결혼을 유지하면서 따로 살아야 되니까 집이 두 채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생활비도 두 쪽이 양쪽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졸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졸혼을 하지 말고 서혼을 하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서혼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서혼은 뭐냐? 용서할 때 그 글자입니다. 서혼.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걸 지난날 따지지 말고 당신은 옛날에 말이죠. 어떻게 했잖아. 옛날에 나를 구박했잖아. 옛날에 어떻게 했잖아. 뭐 잠깐 우리는 옛날 얘기하다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이죠. 어떤 부부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자리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느냐. 무슨 얘기하다가 말이죠. 아내가 당신은 옛날에 말이요. 무슨 뭐 바람핀 얘기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말이죠. 왜 이런 데서 그런 얘기 하냐 해가지고 싸움이 왕창 붙었어요. 옛날 얘기 하다 보니까 원수를 대하듯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혼은 뭐냐면요. 옛날을 다 잊어주자. 용서하자. 다 옛날을 눈 감아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는 서혼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성혼 선언문을 낭독하죠. 이제부터 결혼이 성립됐음을 선언합니다 하고 성혼 선언문을 낭독하듯이 어느 날 결혼기념일 같은 때도 좋죠. 결혼기념일 같은 이런 때에 성혼 선언문 대신에 서혼 선언을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여보, 우리 이제 과거 얘기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멋지게 살자. 이제 어차피 같이 늙어가는데 미래가 중요하지 과거가 뭐가 중요했느냐. 이제부터 내 요리할게.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잘할게. 이렇게 서혼 선언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인자를 가끔 가다가 예시를 합니다. 사람 인자. 한문으로 보면 이렇죠.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글자가 되겠네요. 사람 인자. 사람 인자가 이런 글자가 되죠. 사람 인자, 이게 보면은 긴 핵과 짧은 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긴 핵과 짧은 핵.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하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긴 핵과 짧은 핵이 돼 있다는 것은 뭐냐면 각자가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내와 남편이 꼭 같지 않다는 겁니다. 아내가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할 수도 있고 남편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는 남편이 더 유능하고 똑똑하고 더 훌륭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걸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각자가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람 인자 아닙니까? 길이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 낸시 부부가 가장 금슬이 좋았던 부부로서 소문나 있죠. 낸시와 레이건이 대통령이 나중에 치매에 걸렸죠. 그야말로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는데 낸시 여사가 그야말로 참 병 간호를 잘했습니다. 그 낸시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병 간호를 잘하느냐? 했더니 낸시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80대 20이다. 사랑은 80대 20이다. 사랑은요. 50대 50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50만큼 사랑하니까 나도 50만큼 사랑한다고 하면 이건 거래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낸시 여사는 뭐라냐? 누군가는 80만큼 사랑하고 누군가는 20만큼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이고 부부라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을 80만큼 더 사랑할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를 80만큼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나는 당신이 한 것만큼 되갚는다고 하면 거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사랑을 더 줘도 좋으니까 이 사람 인자에서 그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짐으로서 이기는 거예요. 짐으로서 이기는 것. 이 짧은 핵이 없으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understand라고 하는 거죠. under 밑에서 쓰는 거죠. understand 즉 짐으로서 이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요.
빠득빠득 우기지 마세요. 그냥 대충 싸우다가 져주세요. 아내가 말이죠. 화가 나서 뭐라고 하면은 그냥 알았어. 웃어주세요. 웃어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끝날 거를 뭐니 해가지고 싸움이 길어지고 말이죠. 노후에 아이들도 없어가지고 두 사람밖에 없는데 말이죠. 이게 어떻게 화해할 핑계거리를 못 찾잖아요. 젊었을 때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매개로 해가지고 핑계거리를 찾아서 화해를 하는데 노후가 돼서 싸우면요. 화해거리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아내가 뭐라고 하면은 져주세요. 져줌으로써 이겨주는 겁니다. 져줌으로써 이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젖소 부인. 젖소 부인이 뭔지 아세요? 무슨 그런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젖소 부인은 뭐냐? 졌어. 내가 졌어. 이렇게 부인께서 져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젖소 남편이 되죠. 젖소 남편, 젖소 부인이 돼서 우리가 서로 간에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사람 인자의 교훈을 얻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사람 인자죠. 떨어져 있으면 사람 인자가 아니죠. 그래서 부부 간에 노후에는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오히려 노후 부부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노후의 소망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9988이라고 하죠.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다 아는 얘기입니다. 건배 제의할 때도 보면요. 9988 외치죠. 그런데 99세까지 팔팔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김영석 교수님이라든가 또는 송혜 선생님 이런 분들을 보면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신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만은 단군 일에 한두 분 계신 분을 일반화하셔서는 안 됩니다. 9988. 그리고 실제로 99세에 건강하신 분은 있어도 팔팔하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되지도 않은 꿈을 꾸면서 9988 외치죠. 그러고 거기다가 욕심이 더 많아가지고 9988 234를 외치는 사람도 있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사망하자. 다 아시는 거죠? 그것이 나오자마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 9988 231이에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죽기는 왜 죽냐? 벌떡 일어나자. 이게 9988 231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을 만들어냈어요. 9988 7733 24,000 9988 7733 24,000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되 77 맞지 않고 삼삼하게 살다가 24,000 이틀만 앓고 사망한 다음에 천당 가자. 이게 제가 만들어낸 가장 긴 겁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한 5년 전에 제주도에 강의 출장을 갔다가 거기서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9988 7733 24,000이 너무 길어서 짧으면서도 기억할 수 있도록 4를 가지고 8글자를 만들었어요. 44444444.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44444444. 왜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 수 없을 바에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재벌그룹의 회장님도 70대에 돌아가시는 판인데 내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산다는 보장이 없을 바에는 첫 번째 44, 사는 데까지 사시되, 두 번째 44, 사랑하며 사시고, 세 번째 44, 사람답게 사시다가 마지막 44, 4일만 앓고 사망합시다. 이게 제가 만든 44444444인데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는 데까지 사시되 사랑하며 사시고 사람답게 사시다가 그리고 사람답게 사시다가 사흘만 앓고 사망하자. 어떻게 말 됩니까? 여기서 핵심은 사랑하면서 살자는 것이죠. 그야말로 부부간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런 얘기하죠. 사랑하며 사세요 하면요. 이 늙음하게 무슨 사랑이냐. 말도 안 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늙음하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슴이 뛰어야지 사랑한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가슴 뛰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지난번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의지요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의지요 결단, 사랑하기로 결단을 내리는 거라는 거죠. 감정이 아니라는 얘기. 제가 주례를 가끔 섭니다. 주례 설 때 한결같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줄에 설 때 신랑 신부가 입장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연애한 지 몇 년 됐어? 하고 물어봤더니 7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사랑이 식은 지 4년 지났구나 이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객들이 까르르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웃는 게 아니라 실제가 사랑의 약발은 3년이라고 하죠. 그런데 3년이면은 약발이 됐는데 늙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사랑하느냐, 무슨 감정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제가 그 신혼 부부한테 물어봤어요. 7년이 됐는데 지금도 신부를 보면 가슴이 뛰느냐. 그랬더니 신랑이 말이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신랑 심장병이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마는 늙어서 이제 노후가 됐는데도 신부를 보면은 부부간에 가슴이 뛴다면 그거는 부정맥이거나 심장병이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노후의 사랑은 뭐냐? 사랑하기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노라고 매일매일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셨습니까? 니마 저 강을 건너지 마라. 그 영화 보셨어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라. 그 영화 저도 봤습니다만은 그 영화 보면은 98세 된 조 아무개 할아버지하고 89세 된 강 할머니하고의 사랑 이야기죠. 98세입니다. 89세입니다. 그 두 분이 말이죠. 알콩달콩 살아가시는데 뭐랄까, 기침을 갖다 컬럭컬럭 하시면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시잖아요. 일어나시더라도 그 강할머니가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그 할아버지가 소변을 보고 들어오시면은 도닥도닥 하시면서 그 주무시게 만들잖아요. 두 분이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이 가슴이 뛰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죠.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아내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매일매일 결단하는 것이요. 결심하는 거죠.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남편한테 잘하세요? 하면은요. 우리 남편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성실한데 내가 젊었을 때 저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잘해준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남편한테 잘하세요? 하면요.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내니까요. 내가 아내니까 사랑하고 아내니까 잘해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내한테 잘해주세요 하면요. 우리 아내가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남편이니까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노후가 될수록 더욱 사랑하고 매일매일 사랑하기로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어렵습니까? 어떻게 얼굴 표정들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한 번쯤 이 세상을 바꾸시기 바라죠. 자, 그러려면은 부부간의 사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대화술이에요. 대화술을 제가 1, 2, 3, 4, 5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외우기 쉽도록 제가 만들었어요. 1. 일단 경청하라. 일단 경청하라. 잘 들어주세요. 남편이 말이죠. 경청한다는 게 뭐냐면요. 남편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러면요. 뭐가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팔팔하던데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보 힘들죠. 나이가 드니까 힘들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받아주는 거. 이게 경청이에요. 아내가 말이죠. 나 요즘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하면요. 그래 알겠어. 너무 외롭지. 어쩐지 내가 생각할 때 외로울 거야. 이렇게 말을 받아줘야지. 남은 말이죠.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뭐가 외롭고 그럴 때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는 뭐냐. 이기죽거리지 말라 이거죠. 약을 올리지 말라 이거예요. 약을 올리지 마세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런 노래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런 노래를 부르면요. 당신이 언제 내 생각을 해? 이렇게 하면은 이기죽거리는 게 약 올리는 거죠.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이러면요. 제발 늦잠이나 자지 말아요. 이렇게 이기죽거리지 마세요. 3은 뭐냐? 3은 삼갈 말은 삼가하세요. 무슨 이혼하자던가 말이죠. 당신 시댁이 어떻고 말이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4는 뭐냐? 사랑을 표현하세요.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하세요. 5는 뭐냐? 오케이식 대화를 하세요. 여보 나 저 빨래 좀 해줄래요? 오케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오케이식 대화를 하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 2, 3, 4, 5 1은 뭐냐? 일단 경청하세요. 2는 이기죽거리지 마세요. 3은 삼갈 말은 삼가하세요. 4는 사랑을 표현하세요. 5는 오케이식 대화를 하세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 노후의 부부관계가 그야말로 젊었을 때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보람차고 활기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혁명 잊지 마십시오. 자기혁명, 그런 혁명이 일어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